돈의 흐름, 저자 전인구. 단타를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르는데 다른 주식들은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을 팔고 잘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을 삽니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그렇게 교체 매매를 하면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산 것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른 주식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교체 매매를 하고 수수료가 나갑니다. 금융권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고 기뜸을 해줍니다. 고객은 당장 좋아 보이는 그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고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통해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하면 수익을 떠나 엄청난 수수료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왜 다른 주식은 오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르는 주식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산 주식은 오르든 오르지 않든 눈에 들어옵니다. 내 주식과 오르는 주식을 비교하다 보니 내 주식에 불만이 생기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은 다시 내 주식이 되고 오르지 않는 날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불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오르는 주식으로 눈길이 갑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잘 되는 식당이나 카페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를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 되는 가게보다는 잘 안 되는 가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확실하고 적당한 수익률을 추구하라.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수익을 노립니다. 워런 버핏도 말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는 연 10% 수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간 연 100%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흔치 않습니다. 스타벅스, 구글, 애플, 삼성전자, LG생활건강, 메커리인프라, 코스코 등 우량주들은 10년간 주가가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합니다. 연 수익률로 계산하면 15에서 17% 수준이지요. 그래서 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찾아내 돈을 투자하고 본업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연간 15%의 수익을 내면 내 투자금은 10년마다 4배가 되고 20년 뒤에는 16배가 됩니다. 30년 뒤에는 64배가 됩니다. 돈이 알아서 돈을 벌게 놔두고 나는 그 다음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기를 반복하면 돈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10년 동안 꾸준히 오를 주식을 찾아내는 일, 거기에 투자를 하는 일, 직장을 통해 제2, 제3의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좋은 주식을 많이 찾아내도 투자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장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주식 한두 개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타이밍, 경기순환 사이클은 언제일까요? 언제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전설의 고수들이 알려주는 공통된 타이밍은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식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업종별로 저렴한 시기가 다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호황이 오는 주기가 짧고 증시가 좋으면 모든 업종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호황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짧은 파동은 키친 사이클입니다. 3년에서 4년 주기를 가지며 주요 기업들의 재고 자산 증가량을 보면서 파악합니다. 최근에는 2011년, 2014년, 2018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고점은 2021년부터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등 소비재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기 파동으로는 8년에서 10년 주기를 가지는 주글라 사이클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등 10년마다 증시에 큰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봤을 때 사이클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글라 사이클은 기업 설비 투자의 변동으로 이뤄지는 주기입니다. 기업은 호황을 예상하면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립니다. 신제품 출시, 대량 생산 등으로 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고용을 늘립니다.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기 호황이 옵니다. 하지만 투자를 늘리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불황이 오고 주가도 하락합니다. 정유, 화학, 자동차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단행되는 업종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은 주글라 사이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도 1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년으로 보면 주글라 사이클이고 20년 주기로 보면 쿠즈네츠 사이클이 됩니다. 10년마다 설비 투자로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20년 주기로 보면 더 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0년 주기로 보면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는 2028년경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식도 상승과 하락기가 있듯이 부동산도 상승기와 하락기가 존재합니다.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아주 저렴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파동으로 기록해 만든 것이 17년 주기의 한센 사이클입니다. 1990년, 2007년에 부동산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의 정점은 17년을 더했을 때 2024년입니다. 부동산이 호황이면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도 호황을 맞이합니다. 건설, 철강, 해운, 조선, 시멘트, 가구, 건설 장비, 금융 업종들도 이때 상승합니다. 이제 사이클을 서로 겹쳐봅시다. 다음 정점이 언제인지 알아볼까요? 키친 사이클은 2021년과 다음은 2024년에서 2025년에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글라 사이클은 2025년에서 2027년에 정점이 오고 한센 사이클은 이보다 약간 빠른 2024년경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이클들이 모이는 슈퍼 사이클 주기가 2024년에서 2027년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투자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손실 내지 않고 투자하는 비법.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소형주에 투자합니다. 주가 등락이 심하면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른 날은 기분이 좋고 내린 날은 기분이 좋지 않지요. 웃고 울고 하다 보면 계좌는 결국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나면 복구를 해야겠다는 욕심이 강해져서 건드리는 것이 선물 옵션인데 여기서 투자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가격과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옵션은 도박입니다. 반면에 주식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주식을 보유했다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보유세를 냅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를 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피해가 큽니다. 보유세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합치면 연 5%는 상승해야 본전이지요. 반대로 오르지 않으면 연 5% 피해는 보는 셈입니다. 내놔도 매력이 없는 부동산 물건이면 팔리지도 않아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 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보유가 유리한 것은 주식입니다. 여기에 배당도 받으니 노후 투자 자산으로 적합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연금 고갈 문제가 커지고 있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 돈의 흐름, 저자 전인구. 돈의 흐름을 알면 자산의 속도는 계단식이 아니라 곱절로 뛴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